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잠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이 고가권에서 심장 쫄깃쫄깃하게 지금 유지만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기술은 제가 어제 시간에 이제 이 십자봉 이후에 이 방향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과거 조정이 나왔었던 이 십자봉이 나왔던 이 구간들 있죠. 이 구간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,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일단 이 고점대들을 보면은 십자봉 이후에 이 고점을 높였느냐, 그렇죠? 이때도 보시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단기 조정이 발생했으니까요. 이 다음 구간 역시도 이 십자봉에 대한 고점을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횡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을 만들더니 조정을 만들었다. 자, 오늘 보면 어떻죠? 오늘 역시 고점을 높이지 못하긴 했습니다. 좋은 건 아니죠. 자,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냐 유지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? 유지를 하고 있죠. 보시다시피 1번의 조건에는 충족을 했어요. 고점을 높이지 못한 것. 하지만 이 2번 이탈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. 자,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구간에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우리 기술 강하긴 강한 겁니다. 이탈이 안 되면 똑같아요. 이때처럼 상승이 나오고 이틀 조정 때리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떴죠. 이틀 또 십자봉 만들고 나서 또 다음날 방향이 나왔어요. 똑같이 지금 이 십자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할 수는 있다.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말한 이 초과열로 가는 그 흐름,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흐름도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력 쪽이 강하죠. 그래서 원자력 쪽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, 특히 이 오늘 왜 우리 기술은 못 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기술 유지만 잘 해준다면 초과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기술이 못 가고 있긴 하죠. 왜? 오늘 보면 오르비텍도 급등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뭐 장중에 지금 몇 프로 오릅니까? 20% 오르고 있어요. 뭐 시총이 6조가 넘어간 종목인데 보통파워텍도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양봉 계속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 시도는 하고 있죠. 그런데 우리 기술은 쉬더라. 자, 일단 우리 기술이 시장 대비 가장 먼저 급등했던 건 맞죠. 그래서 시장의 대장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테마의 막바지에는 원래 이 후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. 얘네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날이 분명 있어요. 자,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? 일단 이 우리 기술 우리야 저점 라인대에서 잘 매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 우리 기술이 그냥 상승하는 거를 구경만 한 투자자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. 그런데 급등하는 걸 보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이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. 즉 확신을 가진 이 대기 매수자죠. 이들은 이 우리 기술에는 올라타기 힘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에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테마의 끝자락에는 이런 후발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해 가는 겁니다.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로봇주들 역시도 처음에 뭐 로보티즈나 클로봇 같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올라왔어요.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오다가 그 훈풍이 이 소형주들까지도 퍼지면서 후발 종목을 만들었죠. 그때 이제 올라왔던 게 뭐 휴림 로봇이나 현대모백스나 뭐 유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. 그래서 얘네들은 후발 투자들은 점진적 상승이 아니라 쉬다가 그냥 한 방에 쏘는 파동으로 아주 급하고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. 여기에. 빠르고 급하게 오른 만큼 그 열기 또한 빠르게 식더라. 그래서 대부분 그 과열의 끝은 이 급락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. 현대모백스도. 그죠? 그 현상이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. 물론 다른 점은 대우건설 같이 시총이 큰 놈들한테도 그게 발생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후발주자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죠. 자금이. 그래서 먼저 간 이 우리 기술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. 자, 쉬어가기 때문에 빠지냐? 그건 아닙니다.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애들이 쉴 때 이 우리 기술만 그 가는 날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.
그런데 오늘 장중에 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기술이 잠깐 장중에 하락세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? 5% 정도 빠졌어요. 그러니까 후발주들 어떻게 됐죠? 윗꼬리가 엄청 더 강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더 급하게 매도세가 나오더라는 거죠. 즉 원자력의 기준은 지금 이 우리 기술이 맞긴 맞는 거예요. 대장이다. 특히 이 행동대장이죠. 행동대장.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다 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제가 말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.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건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. 그래서 세력들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주가를 띄우는데 여전히 이탈 안 되기 때문에 주포가 이탈을 했다 보기 어렵고 여전히 이 과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초과열 국면에 가게 되는 거죠. 이 파란 밴드의 상단까지도 올라가는, 이때도 올라갔죠. 이때는 못 올라갔어요. 근데 이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뭐 이게 좀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? 왜? 자, 오르비텍 초과열 터치를 했습니다. 오늘 엄청난 과열인 겁니다. 여기를 돌파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. 분명히 이 과거의 흐름에서도 정확하게 오르비텍도 저항을 받았다는 것. 자, 대우건설도 어떻습니까? 이렇게 밴드를 터치하면 기간 조정이 발생했죠. 터치를 하면 조정이 발생했죠. 근데 또 한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또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다. 자, 이런 애들도 지금 과열을 보여주는데 명색이 대장인 이 우리 기술 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조건값이란 게 있죠. 그 과열을 만들기 위한 조건값.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온전히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이 없었어요. 주가가 흐름을 타고 왔다는 거죠. 자, 오늘도 보시면은 이탈이 안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 십자봉 라인의 가격을 지키면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유지돼야지만 이 과열도 가능하다. 자, 이 말은즉슨 지키면 유지가 되지만 이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깨지게 되면 수급 역시도 꼬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급격한 하락도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발 종목들이 과열의 끝자락에 왔다는 겁니다. 참 어렵죠. 이렇게 올라도 문제고 저도 꼭 쥐고 가고 있는 입장인데,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 지금은 심리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될 거는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과열 뒤에는 또 뭐가 옵니까? 이 급락이다라는 거를 이 명심을 하면서 항상 이 대응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. 자, 보통 이 세력들은 그렇습니다.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그 개인들이 그 긴장의 끈을 놓을 때, 그래서 보통 오전장이 열리는 10시 이후나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있죠. 이럴 때 HTS를 좀 덜 볼 때, 아니면 오후장이 시작되는 2시나 아니면 장 마감 이후, 그럴 때 이제 방향성을 급격하게 트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일단 그 시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유지되면 가져가고 깨지면 관리를 해라. 자,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추세가 유지를 되고 있죠. 근데 이 추세에 대한 깨짐 상당히 판단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그 타이밍 실시간으로 잘 체크를 하다가 이 매도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주변에 이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도 제 영상 공유하기 눌러줘서 꼭 우리가 잘 사온 만큼 이 좋은 가격에 한번 잘 팔고 나와 보자고요.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
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네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.
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종목들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번 시장 투매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반등, 이 저점을 그리고 종목들의 저점이죠.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이 코스피가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었죠. 제가 이 과거의 저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더 과거로 가볼까요?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현재 이 코스피는 이 노란 밴드를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. 단기 수급이 쏠릴 만큼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지지점에서 현재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. 물론 제가 말한 하락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 A, B, C파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파란 밴드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긴 정말 이 올해에 대한 이 저점, 즉 이 중기적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이 될 겁니다. 지금은 이 거대한 상승 추세 속에서 지금 이때와 같은 이 단기 노이즈일 뿐이고 그 뒤에는 제가 말한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처럼 이 강한 상승 파동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.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과 이 방향, 이 시세 이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. 코스닥도 역시 더 강한 변동성을 주기는 줬지만 어때요?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 이 1000포인트 라인에서 엄청난 강반등을 발생시켰죠.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횡보성 조정이죠. 즉 하반기에는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하반기에 이 코스닥이 더 급등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연봉상에서 이미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 4년간 했어요. 그리고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9년도 이 IT 버블 때와 흡사한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. 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. 자, 이 IT 버블 때 이 코스닥을 보신 분들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최근 시장에도 시장은 밀리는데 어때요? 무수한 이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머리를 왜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최근 구간에서 기관과 외에는 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이 현재 시장에 대한 이 갈피, 이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스닥 전환을 할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주도주들을 다 짚어드렸죠.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간에 대한 주도주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는 이 시장의 주 추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